요즘 각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막장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높아서 좋겠지만 가끔씩 수위가 너무 세서 황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저렇게 지지고 볶으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왜 헤어지지 않는 걸까? 자, 이 인간관계라는 게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배우자와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과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거냐면 뭔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설사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헤어질 결심이 어려운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상하게 꼬여버린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티븐 카프만인데요.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카프만 드라마 삼각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는 박해자, 희생자, 그리고 구원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해자는 박해를 하고 희생자는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등장해서 희생자를 박해자로부터 구해주는 거죠.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이 단순한 모델로 아주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엄마가 그걸 말린다면 아빠는 박해자, 아이는 희생자, 그리고 엄마는 구원자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꼬여버린 인간관계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아빠가 술 먹고 나를 때렸어요. 근데 성장한 후에 어떤 남자와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술을 먹고 나를 때려요. 그러면서 또 구원자가 등장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역할이 가끔씩 뒤바뀐다는 겁니다. 박해자가 희생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박해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구원자까지 들어오면 세 가지 역할이 빙빙 돌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MBTI 캐릭터로 설명해 볼게요. 만약 ESTJ가 이 드라마 삼각형의 인간관계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박해자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박해자는 통제적, 비판적, 권위적 성향이 있는데 ESTJ도 그런 면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ESTJ 본인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여튼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ESTJ 자신이 박해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일은 일대로 죽도록 하고 욕만 진탕 먹는다는 거죠. ESTJ 밈 중에는 미안해. 근데 솔직히 진짜 사과 받을 사람은 나잖아. 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만 열심히 했던 가장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심리 같은 거죠. 박해자 역할이었는데 어느 순간 희생자 역할로 바뀐 거예요. 그런가 하면 INFP라면 드라마 삼각형에서 희생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INFP는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하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자 역할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자기 혐오,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이 역설적으로 박해자 역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는 커다란 짐을 지며 살게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역할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ESFJ나 ENFJ라면 그럴 소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박해자가 희생자를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희생자에게 손을 뻗어 구해줘야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박해자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박해자와 비슷한 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박해자와 구원자가 싸운다면 어느 쪽이 박해자이고 어느 쪽이 구원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역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박해자가 구원자이기도 하고 구원자가 박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폭력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와 힘을 합쳐 아빠에게 복수한다면 엄마는 아이 입장에서는 구원자 역할, 아빠 입장에서는 박해자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희생자 역할까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복수한 건데 아이가 그걸 몰라주고 오히려 엄마를 비난한다면 엄마는 허탈한 느낌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어떨 땐 구원자가 되었다가 어떨 땐 박해자가 되었다가 또 어떨 땐 희생자가 되었다가 하면서 드라마 역할 놀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상한 인간관계에 한번 깊게 얽혀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 혼자 달라
달라지겠다고 결심한다고 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내가 이전에 박해자 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희생자나 구원자가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누구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좋은 사람 하고 싶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가 그만두려고 하면 희생자가 역시 너도 똑같구나. 하면서 발목을 잡고, 희생자가 그만두려고 하면 박해자가 어딜 도망가냐면서 따라오고 이러는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꼬인 걸 풀려고 하면 그게 왜 꼬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 맨날 지긋지긋하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막상 그만두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상 소도에서 말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대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카프만 드라마 삼각형은 교류 분석에서 나왔는데요. 이걸 교류 분석에서는 페이오프라고 해요. 이득 또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박해자는 그렇다고 쳐요.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딱 봐도 페이오프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희생자 역할을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걸까요? 그리고 구원자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걸까요? 예를 듣기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포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포주는 여자를 이용해 돈을 법니다. 여자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면서 성매매를 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포주가 박해자, 여자는 희생자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여자가 포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포주의 위협 때문에 그럴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살 길이 없다고 느끼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떠나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포주 곁에 있으면서 포주가 시키는 대로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희생자의 페이오프입니다. 모든 게 저 나쁜 놈 때문이고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망가진 내 인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희생자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순전히 저 나쁜 놈, 이 악한 세상이니까. 바로 이게 이들의 숨겨진 페이오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역시 페이오프가 있어요. 이들 중에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본인이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만 보면 잘 몰라요. 아니,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나한테 전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허탈감이나 좌절감, 분노 같은 감정이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페이오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바로 그게 좌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희생자 역할이나 구원자 역할에 깊이 빠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페이오프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게 보인다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경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정한 선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카프만 드라마 삼각형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할 놀이를 번갈아가며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분명하게 지키고 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희생자는 자기 세계의 주인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면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해야 해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 더 이상 타인이 만든 세상에서 희생자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역시 타인과의 경계가 필요해요. 무조건 돕기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타인의 마음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박해자 역할에 몰입한 사람은 결국 모든 이에게 버림받는 희생자 역할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